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바쁘게 살다 보면 가끔씩은 언더스탠딩을 뭐 빠뜨리기도 하시는가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예. 있지. 심지어는 저도 빠뜨리니까요. 예. 오늘도 깜빡 잊고 어. 진행을 빠뜨릴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네. 큰일 날 뻔했어. 오늘은 예. 권순우 취재팀장이 재밌는 얘기 해주실 거고요. 예. 둔촌 장순원 기자가 이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들어보시면 압니다. 오늘 권순우 취재팀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실적이 발표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왔더군요. 예, 20년 후에는 한민족을 먹여 살릴 회사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 네. 그동안 고생했어. 현대차 조금만 힘내봐. 우리가 다음에 넉넉히 먹여 살릴게 하는 네. 그 회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퍼런스 콜도 있고 했으니까 네.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얘기들 좀 정리해서 권순우 팀장님이 아주 해드릴 자세히 거고, 해주실 것 같고. 이어지는 둔촌 장순원 기자님 순서에서는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한강변에 뭐 70층 아파트가 올라간다. 뭐 그렇게 뭐가 바뀌었는지, 네. 또 무슨 이슈가 있는지 그것도 좀 똑같은 주민,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한강, 똑같은 재건축인데 네. 시장의 색깔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권장해야 되기도 하고 규제해야 되기도 하고 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거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죠. 권순우 팀장님 잠시 후에 이렇게 인사하실 겁니다. 자,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너무 정겨운 인사 네. 항상. LG 에너지 솔루션은 성적표 잘 나왔습니까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네. 부럽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뭐 하는 데들이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현대차도 잘 나왔죠? 현대차도 잘 나왔고. 잘 나왔습니다. 배터리도 잘 나왔고. 예, 얼마나 100몇십 %가 늘었다고 하던. 그렇죠. 매출 대비 101% 네. 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 전에 한 4조 정도 하다가 지금 8조 7천억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공장 계속 짓고 있잖아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장을 지으면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건이 나오면 매출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해진 미래 수순이다.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한 2,300억 하던 게 5,300억으로 올랐는데 예. 여기에 플러스 1,000억 더. 저건 뭐예요? 그 미국에서 주는 돈. 받을 돈. IRA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올해부터 준다고 하니 이거 4개로 쪼개가지고 하나 더 받겠다. 그래서 1,000억 했으니까 이익에 한 4,000억 정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도 계속 짓고 있고. 그래도 저렇게 이익이 많이 납니까? 그 이익은 나죠. 근데 현금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제가 표에서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돈이 한 7,800억 정도가 들어오는데 예. 투자 활동 현금 흐름,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 2조 1,000억 원. 그러니까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조 1,000억 원. 남아있을 새는 없다. 돈은 투자하느라.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LG엔솔은 그때 IPO 하면서 10조 넘게 조달을 했거든요. 그 돈 계속 쓰면서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적 전망이 얼마나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줬는데 우리가 컨퍼런스 콜 들으면 가이던스 되게 이상하게 주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매출 30%하고 뭐 영업 표현도 그렇게 하죠. 이제 OP 마진은 뭐 미드 하이 뭐 미드 하이 싱글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말을 한 약간 것도 하긴 했는데 힌트만 못 알아듣게. 주는? 네, 못 알아듣게. 그래야 나중에 틀려도 뭐 크게 어긋나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매출이 한 30% 정도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한 매출이 지난해 25조 3천억 했거든요. 예. 거기다 30%를 곱해 보니까 33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드 하이 싱글 디시면은 미드는 4에서 6%, 예. 하이는 하이 7에서 9%. 네. 근데 미드 하이니까 대충 한 7%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예. 한 그 2조 3천억 정도 어, 영업이익이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다. 예, 근데 여기에 4천억 정도가 그 IRA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나눠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 1,000억 계산했으니까 4분기까지 하면 4천억 계산하면은 예. 한 2조 7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에서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30% 매출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우와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히려 더 늘어났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배터리 회사들이 예전에는 그냥 자동차 회사한테 휘둘려 다니다가 예. 이제 좀 이게 생긴 거죠. 아 형님 나 손님 많은데요.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우리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재료비는에 따라서 배터리 가격 연결해달라. 그래가지고 메탈 가격에다 연동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지금 메탈 가격 같이 추세를 보시면은 이게 3분기 추세예요. 리튬 가격이 447 위안 킬로그램당 있다가 3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리튬이 네, 리튬 와. 가격 꽤 많이 빠졌죠. 여기서 한 65% 정도 하락을 했고 니켈 가격은 그래도 좀 빠졌습니다. 니켈 가격도 한 17% 정도 하락을 했어요. 왜 저렇게 빠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네. 일단은 그 중국에 자동 전기차가 되게 잘 안 팔려요. 3월에 조금 팔리긴 했는데 여기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 보조금을 안 준다고 했습니다. 네. 보조금 안 주니까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안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게 미리 샀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보조금 받을 때 쫙 몰아 산 다음에 그게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리튬 가격이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이 정도였지 그거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예. 그럼 그 전에 수요가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광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리튬 생산량이 한 25년, 26년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기차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에서 한 3, 4%, 5, 6%. 그러니까 한 4대 중에 한 대 이상은 전기차가 팔려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 침투율이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수많은 전기차 회사들 뭐 제가 듣기로 한 적게 한 300개? 진짜 많구나. 그 정도 되는 회사들이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름도 다 못 외우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리튬들에 대한 공급도 어느 정도 잡아놨었고 예. 그런데 수요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이게 예. 한 25년, 26년 전만까지는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게 광산 투자한 것들, 재련 투자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설이 될 거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쪽은 좀 변수가 좀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칠레 리튬 광산을 칠레 정부가 국유화를 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볼리비아에서도 리튬 개발 좀 해보려 그러니까 국유화를 시키고 이게 멕시코 같은 경우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국유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국유화가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탐욕에 의해서 산업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와, 돈 된다 그러면 그 돈 싸들고 들어가서 거기 뭐 짓고 뭐 하는데 국유화를 시킨다 그러면 거기서 먹을 게 좀 별로 없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정치 리스크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선진국 자본들이 잘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리튬 공급이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리튬 회사들의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앨범알 같은 회사가 글로벌 1위 회사인데 거기가 좀 떨어졌고 사실 거기에 그 칠레가 매장량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2위인데 1위가 볼리비아거든요. 근데 볼리비아에서는 거의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안 돼가지고 국유화 문제 때문에. 예. 그때 거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슬쩍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예. 들어갔었으면 뺏겼겠죠. 근데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앨범알하고 그 감펑 리튬이라고 중국에 있는 업체가 거기서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제 정해진 기한까지는 좀 협상을 해보자라는 거고 한 2030년 이후긴 한데 그 뒤로는 이제 계약을 안 해주겠죠. 이게 앞으로 이게 리튬이 전기차 시대의 산유국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람코 같은 거 민영화하자 그러면 사우디에서 싫어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리튬의 국유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그 SQM이라고 그 칠레의 제일 1위 회사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도 회사의 지분의 한 20% 정도를 텐치 리튬이라는 중국의 2위 리튬 업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것들이 싫은 거죠. 칠레 정부 보기에는 이거 다 우리 건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외국에서 자본 나가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게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리튬 가격에 그러니까 메탈 가격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납품 가격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 매출단은 그럼 좀 안 좋아지는 거고
수익단은 괜찮아지는 거죠. 수익단은 뭐 메탈 가격이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거 반영해서 파는 거니까 예. 수익단은 유지가 될 건데 매출단은 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플러스 30%. 그러니까 납품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IRA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주로 그래서 질문이 뭐던가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가 두 가지로 될 건데 예. IRA 관련한 얘기하고 그 IRA에 대한 배터리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동안. 공식 뭐 의견을 내봤자 어차피 정부에서 정하는 거니까 뭐. 아, 니네 뭐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부터 해서 뭐 어떻게 받을 거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안 했었어요. 예. 배터리 회사가 아무래도 부품사다 보니까 그 보통 부품사들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예. 보통 고객사들한테만 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RA의 기본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네. 전기차를 예. 그게 1차 조건이고 그리고 부품 광물 조건으로 해서 부품의 50% 이상 북미 지역에서 생산 및 조립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FTA 국가들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F150 라이트닝 포드 거 같은 경우는 SK온의 조지아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GM의 볼트 EV 같은 경우도 그 LG 엔솔의 미국 공장에서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요. 네. 근데 한국의 그 GV70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근데 SK온 배터리를 받는데 그 SK온 배터리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고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조금을 그럼 못 못 받게 됐죠.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가 못 받는다 그랬었는데 막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폭스바겐이 왜 받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업계분들한테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LG 엔솔하고 SK온하고 영업 기밀 탈취 사람 빼간다고 대판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예. LG가 돈 많이 받았죠. LG가 한 2조 정도 예. 합의금으로 받았는데 그때 왜 그 분쟁이 생겼었냐면은 폭스바겐 배터리 수주전을 벌였는데 LG 엔솔이 떨어지고 SK온이 이겼어요. 근데 LG 엔솔이 야 이거 우리 거 정보 빼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걸었거든요. 예. 그게 폭스바겐의 미국 향이었습니다. 그 공장이 만들어져서 ID4에 그 배터리가 납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국 회사들만 보조금 대상이었다가 막판에 폭스바겐이 들어간 것도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했습니다. 변수요? 네, 뭐에 변수. 대한 변수입니까? 그 IRA 보조금에 대한 변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세부 지침이 안 나온 게 있는데 일단 배터리 부품에 있어서 우려 국가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아. 우려 국가라는 게 사실 이건 제가 보니까 엔솔에서 이거 잘못 쓴 거예요. 우려 국가 아닙니다. 그럼요. 우려 단체. 단체. 네. 아. 그게 국가인지 기업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좀 우려 국가 부품 포함 시 24년부터 보조금 수취 불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라는 국가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 예. 외국에 나가서 집어넣으면 어떡할 거냐. 그게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나간의 우회 수출을 견제한다고 한다면 합작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애매하네. 애매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어디까지를 우려 단체로 지정을 하느냐가 IRA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그 중국의 양극재 회사인 롱바이라는 회사가 예. 자회사가 한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있고 중국의 1위 전구체 회사가 CNGR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포스코하고 함께 포항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유 코발트가 LG화학하고 새만금하고 구미에다 공장을 짓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린메이가 SK온하고 새만금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합작한 것까지도 외국 우려 단체로 지정이 되면 예. 얘네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세부 지침을 내리느냐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엔솔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냈는데. 네, 외국 우려 단체가 결정은 안 됐어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로도 장비를 납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중국이랑 관련된 모든 거라고 한다면은 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래서 뭐 지난번에 포드하고 CATL이 합작한다 그랬을 때도 CATL은 합작도 아니고 예. 그냥 그 기술만 제공하겠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고 그럼 합작은 아니라 그럼 지분만 따지고 본다면 칠레의 그 가장 큰 기업인 SQM 아까 설명드렸던 예. 여기에 20% 지분을 중국 회사 텐치리튬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외국 우려단체야? 그럼 칠레의 가장 큰 그 회사가 외국 우려단체로 지정이 되면은 그 리튬 생산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엔솔에서도 그 얘기를 오늘 좀 했고요. 예. 그리고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미국과 FTA 체결국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FTA 체결국이라 그러면 깔끔합니다. 네. 근데 FTA 체결국만 하자니 뭔가 공급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일본. 그렇죠. 일본은 없으니까. FTA 체결국 아니잖아요. 어. 그리고 EU. 어. 유럽은 되게 친하다더니 여기 안 해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그 미국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라 그러는데 요런 걸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 애매하네요, 그것도. 그냥 그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나라 이름을 부르고 찍지 그냥 차라리, 노골적으로. 그냥, 뭐 명분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렇지. 그냥 중국 안 된다고 하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죠.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한국, 일본,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유럽연합. 여기가 아까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체결 국가들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인 일본을 이번에 그 적격 핵심 광물 국가로 또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가공된 광물은 괜찮다. 괜찮다. 어. 근데 이러고 보니까 MSP를 보면은 그 자원이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들. 음흠. 그 여기 애매하단 말이에요. FTA도 아니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MSP 참가국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막 우려 국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를 또 인정은 우려 국가 지정까지 안 하더라도 예. 이 FTA 체결국에 준하는 요런 걸로 안 해주면 거기서 받은 광물을 또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MSP 회의를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회의를 그 아프리카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앙골라, 보츠와나, 콩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를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럼 뭐냐? 이걸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뭐 이런 게 콩고 이런 데는 이름이 말이 좋아서 콩고 민주주의 공화국이지 뭐 민주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 내전도 되게 심하고. 근데 여기가 전 세계 코발트의 거의 전부를 만들고 그렇다면서요? 생산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얘를 뺀다? 말이 안 되지. 그럼 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오늘 LG 엔솔에서 했던 얘기도 대상 국가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여부가 좀 달려 있다. 요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럼 니네는 좀 충족이 되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요 표를 보여준 거예요. 예. 부품 요건에 대해서 FEOC 이게 외국 우려 단체거든요. 네. 외국 우려 단체 시행이 2023년부터 되니까 올해는 우리가 부품 요건을 다 충족을 했어. 예. 근데 내년부터 잘 모르겠어. 60%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부품 요건이 50% 충족, 60% 충족, 그리고 70%, 80%까지 올려야 되는 건데. 기준인데. 예. 아. 근데 여기서 외국 우려 단체로 지정이 되면은 비율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요게 요때부터 적용이 되니까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 예. 배터리 핵심 광물 요건 충족 요건은 23년, 24년은 우리가 다 맞췄어. 50%까지 맞췄는데 이게 24년 이후에 FEOC가 외국 우려 단체가 시행이 되니까 요때부터는 잘 모르겠어. 라는 얘기를 이번에 IRA 관련해서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전기차 세액 공제는 이제 소비자가 받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배터리 회사가 받는 돈, 아까 그 AMPC라고 부르는 텍스 크레딧은 셀은 35kW 시당 35달러, 모듈은 10달러를 받는데 그럼 이게 1,000억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 짜잔. 짜잔. 지금 20기가와트시에 4,000억 받은 거죠. 연간으로 따지면. 예. 예정 캐파 다 만들면 250기가입니다. 10배네. 그렇죠. 그러면은 10배도 넘네. 그 똑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4조 그러니까 뭐 얼마야? 4,000억 받는 거에서 12배로 커지니까 미국에서 받을 돈만 4조 8천억. 와. 나라 돈 받아가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퀘스천이 있었던 거는 다 줄까? 예산한도 여부, 수치 방법 등의 그렇지. 세부 제반 사항. 그렇지. 다 줄지 잘 모르겠다. 막 커지면은 잠깐 있어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러니까. 저걸 다 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사실 미국 기업들 중에 배터리 만드는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주기로 하고 안 줘도 돼요? 아니 지금까지 근데 뭐 아직까지 얼마나 룰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세부 지침을 내놓진 않았으니까.
그럼 지금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이라고 한다면 파나소닉 공장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네. 나머지는 다 한국 공장인데 어. 그러면 야 저거 다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그러네. LG 엔솔이 한 얘기는 대체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체로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인사 대천명. 어. 우리가 다 맞추고 할 만큼 다 했는데 대천명이 아니라 대미명이 되겠죠. 네. 그 미국의 명령을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 있어? 야, 요것만 잘 넘어가면 좋은데 할 만한 거가 굳이 순서로 꼽자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뢰밭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은 좋은 거 나쁜 거를 나눠 보면은 네. 우려 국가에서 그 합작사 정의로만 안 나오면 우리는 좋아요. 합작사는 봐주겠다. 네. 라고 하면 네. 왜요? 그럼 왜요? 그 우리랑 합작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합작 회사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합작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올 겁니다. 우리나라 FTA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합작해도 괜찮다면서요. 어. 그럼 생태계도 돼 있고. 어.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다 한국 와서 공장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우려 국가 중국도 예. 중국 단독으로 오는 것만 아니면 된다고 하면 괜찮다. 그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괜찮은 거니까.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중국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정말 너무 쉬운 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국 보면? 기업만 지정을 하면 되죠. 어. 중국 기업만 지정을 하고 합작은 괜찮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CATL 안 돼. 아니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겠지. 음. 지분이 50% 넘는 거면 안 돼. 예.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면 한 20-30% 들어와 있다. 음. 그러면 넌 이건 중국의 피가 섞였으니까. 애초부터 이걸 왜 막으려고 그랬죠? 무슨 기술 개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이미 중국 전기차 기술이 더 좋은데. 그게 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제일 밑에 단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리튬의 생산국은 칠레랑 호주지만 네. 사실상 80% 이상은 중국에서 가공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배터리가 많이 클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해볼까?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그럼 게임이 안 됩니다. 어차피 이미 중국이 좋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유국, 우리가 탄소 시대의 산유국을 벗어나려고 했다가 메탈 시대의 중국에 종속이 된다. 그럴 것 같아요. 히토류부터. 예. 근데 이거를 공급망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예. 중국이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 그 중국에 종속 안 되기 위한 게 이번에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급망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짜보겠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어려우니까 합작 같은 걸 하는 건데 중국 기업들도 지금 그 지난번 양회에서도 그 정부에다가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우리 공급망 좀 어떻게 좀 방어를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자기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하고서 이제 좀 이제 어느 정도 돼갖고 밖으로 좀 나가보려 그러는데 그걸 막아놓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거는 중국 기업은 안 돼. 합작은 괜찮아. 그렇게 나오면 중국 기업과의 합작은 괜찮아.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로 다 돈이 오게 돼 들어오겠죠. 있다. 예,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어. 일자리 창출도 하고. 우리 혼자는 못해요? 중국이랑 합작 안 하고?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는 혼자 해서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혼자도 하고 합작도 하고 예. 그런 셈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랫단 기술이 조금 부족해요. 재련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니 근데 예를 들면 합작을 하더라도 그 원재료 같은 건 중국에서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광석을 딴 데서 갖고 오면 되죠. 광석은 호주나 칠레나 이런 데 있는 거고 예. 재련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니켈 같은 경우에 그 재련을 이제 원래 중국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안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재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린메이하고 SK온하고 에코프로하고 같이 재련소를 만듭니다. 니켈 재련소를. 그래서 거기서 니켈을 재련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그거를 새만금에서 받아서 전구체를 만들고 에코프로비엠으로 보내서 양재를 만드는 그렇게 바꾸는 거죠. 공급망을. 그럴 때 중국 기업은 왜 끼워줘야 돼요? 재련 기술이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 재련을 직접 할 수 있는 고려화형 같은 경우는 재련을 직접 하기도 하고. 근데 뭐 LG화학이나 뭐 저기 SK온이나 이런 쪽은 뭐 재련이나 전구체 쪽은 그 중국 회사하고 원래 파트너십이 돼 있거든요. 예. 원래 거기서 공급 받던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국은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뭐 새만금, 포항, 광양, 오창 이런데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합작 공장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거기서만- 지역들은 뭐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이 거기서 되겠죠. 배터리 만들어서 미국 수출차에 붙여서 파는 건 괜찮다. 아직까지 결과가 분명하진 않은데 그런데 그래서 원래 애초에 미국의 목적이 중국의 원자재에 종속되지 않는 거라면 어차피 중국은 재련 기술 제공하는 거라니까 예.
원자재에 종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러니까 이거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거든요.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CATL은 이래서 안 돼, 뭔 저래서 안 돼, 뭐 저래서 안 돼 하다가 근데 우리가 이거 왜 하려 그러는 거였지? 그래. 그래서 반도체를 막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미사일에 붙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야 반도체만 해도 되겠어? 다 해. 그러니까 다 한 건데 근데 이걸 왜 하지? 그런 근데 이렇게 막으면은 우리도 공급을 못 받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게 있고 우려 국가 정의는 그런 거고 네. 예. 예. 대상 국가 추가 여부는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아, 왜요? 추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우리가 FTA 됐으니까 우리는. 아,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FTA 요거 인정 안 됐다면 적격 핵심 광물 인정 안 됐다면은 여기서 광물 소재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심지어 일본에 있는 기업도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될 거예요. 아, 공장이 일본에 있으면 안 된다. 네, 부가가치의 40%니까 예. 뭐 일부는 거기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부가가치의 40%를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미국에 의외로 FTA를 그렇게 많이 안 맺었습니다. 그럼 그 국가 중에 배터리 할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보기에 한국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핵심 광물을 하려는 회사는 다 한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더 경쟁자의 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네. 되는 게 있고. 전기차는 미국과 중국 싸우는 게 한국한테 많이 유리하네요. 이래저래. 그러니까 지금 뭐 보조금 못 받은 건 좀 아쉬운데 그 뒷단까지 생각해 보면은 그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거 한참 예전에 취재 많이 했었는데 야 이렇게까지 종속돼 있고 저렇게까지 싸게 만드는데 인권도 안 챙겨 환경도 안 챙겨 저 단가를 어떻게 맞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네. 이게 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그 텅스텐 네. 그 우리 어렸을 때 한국의 지하자원 얘기하면 텅스텐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주석?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나온다고. 네. 그쵸. 예. 상동광산에서 한동광산. 중석이라고. 아, 맞아 중석. 그게 주석이 아니고 텅스텐이에요. 중석. 네. 그거 요새 교과서에 없어진 거 아시죠? 그래요? 모릅니다. 그 중석 광산 다 폐쇄됐어요. 그러니까 텅스텐 나름 희토류거든요. 네. 희귀금속인데 중국에서 하도 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거 다 의미가 망했어요. 없구나.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캐나다 회사가 작년인가 그거 다시 샀을걸요? 중국 거 배제하고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일들이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 약간의 좋은 점들이 많이 있네요, 그거. 예. 그러니까 잘 해야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공급망이라는 거 한번 구축되면은 저렇게 미국 중국이 막 그렇게 막 박치기 하고 싸울 정도가 아니면 공급망은 잘 안 바뀌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한번 딱 자리 잡으면 그거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글로벌 배터리 소재의 클러스터를 한국으로. 어차피 뭐 CRMA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 일단 다 모여 한 다음에 여기서 가공하고 만들어서 보낸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점점 증설이 되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여기로 일단 모이는 거니까. 예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되면은 단가도 떨어지고 다른 데가 새로 진입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되고 있는 시기니까 예. 이게 좀 이렇게 팍팍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개 배터리 업체들은 자꾸 왜 해외로 나가서 공장 짓더군요. 아 배터리가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운송비도 있고 또 거기서 제조되어야만 보조금도 주는 뭐 그런 규정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셀 생산에 패키징하고 셀 생산하는 거는 현지 근처에 많이 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이면 폴란드 근데 한국에 클러스터 만들자는 건 무슨 소재 예. 만들어서 실어 보내는 거는 소재는 가벼우니까. 그건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뭐가 뭐 없지? 소재 뭉쳐서 배터리 만드는 건데. 케이스가 무거운가 보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 다 됐는데 됐습니다. 예. 네. 이게 그리고 나서 했던 얘기가 지금 LG 엔솔이 잘하고 있는 분야는 하이니켈 NCM 배터리예요. 그 고성능 니켈이 많이 들어간. 예. 아. 그 고성능 배터리인데 사실 요즘에 좀 저가 배터리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예.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이제 대중차로 만들려면 싼 전기차를 만들어야 돼.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비싼 것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것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 그거 관련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혹시 뭐 인산 처리라든지 이렇게 좀 싼 거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아니라 ESS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에만 주력하고 있지만 그 ESS 시장도 생각보다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그 불나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내 얘기.
였었죠. 국내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 그때 우리나라 그러니까 ESS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재생에너지가 적을 때는 ESS의 필요성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저전력이 쫙 깔아주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재생전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예. 이게 너무 재생전력이 커지게 되면은 이 변동성을 그리드가 감당을 못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배터리가 되게 필요해요. 저장 장치가.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성숙돼 있는 국면일수록 재생에너지 ESS의 필요성이 커지는데 예. 우리나라는 사실 그 기저전력이 좀 충분히 높은 상황에서 ESS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ESS의 주요 수익원은 전기를 쌀 때 넣었다가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차이가 별로 없으면 ESS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2016년에 태양광 연계 ESS 같은 거에다가 REC 공급 인증서 가지고 치료 5를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조금을 많이 넣어준 거죠. 그리고서 해다가 2020년 말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그때 막 불도 나고 저는 그때 정권 바뀐 거에 영향도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 태양광 쪽에 대한 재생에너지 쪽 지원이 좀 약해지면서 ESS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해졌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미국에 확대가 된다면 여기에서 ESS가 많이 쓰게 될 거다라는 게 일종의 정해진 미래처럼 돼 있어요. 예. 그럼 현재 상황을 볼게요. 2차 전지의 주요 수요처 비중은 ESS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신한증권 자료인데 그러면 ESS의 2차 전지 타입별 비중을 보면은 2015년에 논 니켈 배터리가 아닌 거 논 리튬이 아닌 배터리가 이만큼 있는 거고 네. 이게 LFP는 조금 있고 저기 NCM 3원계가 이렇게 있는데 2030년이 되면은 인산철이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ESS를 타겟으로 했을 때는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가 그 LG 엔솔에서 애리조나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있던 공장하고의 차이는 지금은 대형 OEM을 타겟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저 물량 큰 거. 그리고 걔네 돈도 내고 그런 건데 사실 미국에도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파는 전기차들이 많습니다. 뭐 자잘하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 시가총액은 크니까 리비안, 뭐 루시드 에어 이런 애들도 배터리를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그 대형 고객들이 다 잡아가니까 우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계속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LG 엔솔에서 우리가 LG 애리조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원래 엔솔의 주력 제품은 파우치형 배터리고 네. 원통은 테슬라에만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애리조나 공장은 원통형으로 하겠다. 그 얘기는 스타트업들 중에 필요한 애들 이거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인산철 배터리 거기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조금 대중형 배터리. 예,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 엔솔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현지 고객 대응력을 높이겠다. 현지 고객 대응. 현지에서 원하는 거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현지 고객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얘기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다양한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데는 대형 물량으로 공장 져주면서까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리조나 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은 대형 OEM의 고성능 시장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그 더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도 하고 그 다음에 ESS 시장으로 시장을 넓히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중에는 예를 들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LG 엔솔이 몇 년도까지는 그래도 지금 다 계획대로 다 얼추 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늘어날 거야. 근데 그 이유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게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건데 예. 그러면 저가 배터리, 저가 전기차가 늘어나게 되는 거에 너는 어떻게 대응할 거야? 예. 라는 질문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혹시 따라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오는 거가 아니라 인산철 배터리를 자동차용으로 안 만들고 있으니까 예. 저가 전기차로 해서 재료비가 좀 싸고 주행거리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싼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산철 배터리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그 폭스바겐이 25,000유로짜리 전기차 만드는데 거기에 뭐 대단한 주행거리와 고성능 비싼 배터리를 쓰겠냐. 그러면 이 대중차 시장이 훨씬 더 큰데 이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만약에 중국 배터리가 인산철로 쫙쫙 밀고 나온다면 그러면 니네 어떡할 거야? 라는 질문이 나왔던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LG엔솔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산철 저가 차량용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인산철 만드는 건 일단은 ESS부터 할 거야. 우린 차량용의 저가 ESS 인산철은 안 할 거야. 다만 여기서 리튬이온의 하이니켈 말고 미드니켈, 예. 니켈 비중이 좀 낮은 거, 좀 더 재료비를 아낄 수 있는 요걸로 우리는 좀 더 개발을 하고 있어.
그게 아까 25년, 6년, 7년 이후에 어떻게 전기차 시장이 바뀔까가 지금 다들 고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가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LG 엔솔은 공식적으로 인산철 배터리를 전기차용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도. 그래서 시장을 아까 보시면 하이니켈 시장 그리고 좀 이렇게 저성능 좀 주행거리 짧은 배터리 예. 시장 예. 그리고 ESS 시장 그리고 이제 대형 OEM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시장에 대한 공략법 관련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간 괜찮아요? 짧게. 아니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린 배터리 산업 이야기하는데 압구정 재건축 이게 뭐가 될 사라고 지금 그거를 들으러 배터리를 자릅니까? 아니 LG 엔솔의 실적이 매우 좋았잖아요. 예, 예. 다른 데는 뭐 SK온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을 텐데 LG 엔솔이 유독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산업의 효과인지, 그러니까 IRA 보조금도 받고 이런 전체적인 산업의 효과인지 아니면 야, 이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LG 엔솔이 매우 잘하고 있는 거야라고 봐야 돼요. 정말 패부를 찌르는 질문이셨습니다.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오늘 얘기가 좀 나왔냐면은 예. 중국 애들이 미국에 직접 진출하거나 하면 니네 어떡할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결이 조금 다를 예, 것 같아 예, 보이지만 LG 엔솔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막상 나가서 해보니까 되게 힘들어. 막상 해보니까 이게 남들 너희 만만치 들어와도 않아. 이거 못해. 만만치 않아. 언더스탠딩 한번 해봐.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저희는 언더스탠딩은 경쟁자의 진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입니까? 엄청나게 힘들어.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해외 사업을 해보고 거기에 있는 주요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잡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라는 얘기인데 예. 그 얘기를 제가 왜 그 안프로님 얘기에 답변 연결을 했냐면은 예. SK온은 SK 엔솔에 비해서 늦게 진출을 했잖아요. 예. LG 엔솔에 비해서 예, 상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그걸 잡는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보다는 빠르고 전 세계에서 뭐 제일 빠른 게 엔솔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SK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는 해요. 좀 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율이 잘 안 잡히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수율이 잘 안 잡히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금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준비했는데 시간 때문에 안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현대차그룹이 SK온이랑 북미 배터리셀 합작 공장 만든다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SK온이 지금 혼자 하기에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대차가 돈 밀어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SK온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수요 잡는 문제하고 자금 문제가 있는데 자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거고 예. 현지화 문제는 점점 더 수요를 높여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딴 애들은 괜찮냐라고 했을 때 SDI 얘기도 사실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고민되는 게 SDI가 미국에다 30기가짜리 공장을 만들려고 해요. 한 3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합니다. 예. 근데 거의 파트너가 GM이에요. 근데 GM은 누구냐면은 LG 화학 시절부터 거의 둘이 단짝 친구였어요. GM하고 둘이. 예. 그리고 거기서는 파우치 배터리만 썼습니다. 예. 근데 SDI가 만드는 공장은 여기에 각형하고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요. 예. 그 얘기는 GM이 이제 파우치가 아니라 원통형이랑 각형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파우치만 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얘네가 이걸 다각화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했던 시나리오대로 다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이 시장이 잘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챌린지는 계속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정말 봐야 된다. 공급망을 탄탄하게 가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봐야 된다가 이게 안 될 거다라고 해서 봐야 된다는 정도는 아니고 예. 그냥 우리가 장밋빛으로만 볼 건 아니다. 분이 좋게 가긴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더라. 예. 그런 그런 거죠. 얘기들이 주로 중국산 나왔습니다. 배터리가 미국에 간다는 건 미국의 자동차 회사와 합작을 통해서 가고 미국 정부가 그래 그건 오케이 봐줄 만약에 때 했을 때 그런 시나리오가 그런 됐을 때 과정인가요? 중국산 배터리가 어떻게 미국을 가요? 직접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 회사가 미국에 진출하는 게 금지돼 있지 않잖아요. 그럼 IRA로 막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IRA로 막는 거는 광물 조건, 부품 요건이었잖아요. 예. 부품을 어디서 조립하냐? 그럼 미국에서 조립할게요. 그래가지고 외국 우려 단체가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국가가 아니고 여전히 CATL이 미국 와서 하면 그거는 뭐안 막는다. 예, 근데 되게 애매한 게 그 AESC라고 닛산의 자회사였던 닛산 리프가 되게 잘 팔리던 전기차인데 예. 그 공장이 미국에 있어요.
예. 근데 거기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엠비전이라는 중국 회사가 ASC를 인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중국에 엠비전 ASC 공장이 있어요. 중국 배터리 회사 공장이 미국에 있다고요. 있어요 이미. 네. 그것도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그래갖고 막 근데 주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 지역에 일자리 창출해 주잖아요.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ASC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산철 배터리 관련해서는 그거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 인산철 배터리 달 거예요. 200만 개 준비해 주세요 하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배터리 그쵸. 회사가 만들지 안 만들지 고민하고 결단해서 우리는 안 만들어. 그럴 건 아니지 않나요? 바쁘니까 뒤에 좀 줄 좀 서 있었어요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공장 지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이거 수율 잡으려면 엔지니어도 많이 필요한데 인산철이요? 돈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뒤에 가서 좀 기다리실래요? 알겠습니다. 바쁜 점심 시간에는 그 메뉴 안 됩니다. 예, 저 지금 돈가스 이상만 되고 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돈가스 캐파 증설하고 있으니까 돈가스 충분히 많이 공급되면은 그때 라면 그런 상황이군요. 또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쪽에서는 야 라면이 훨씬 잘 팔릴 것 같은데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